새해 계획은 세우셨나요? 매해 1월이 되면 올해의 신년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뱃살을 줄이고 날씬한 몸매를 가꾸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현대시대에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새해 계획은 다이어트를 가장 높은 순위에 두곤 하죠. 작심 3일도 아닌 당장 오늘 밤 야식의 유혹을 이겨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TV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음식을 먹는 데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뇌는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음식을 보면 먹어야 한다고 뇌가 지속적으로 명령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보통은 얼마 못 가 새해 계획을 포기합니다. 왜 우리는 매번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먹고 싶은 것을 참을 때 또는 하고 싶은 것을 참을 때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참기 위한 인지적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신적 에너지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일정량을 소모하고 나면 모두 고갈되고 맙니다. 무라벤과 바우마이스터에 의한 자아 고갈 이론은 이를 쉽게 설명해 주는데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 통제력 혹은 인지력이 필요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설득 시도에 대한 저항 역시 자기 통제력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아 고갈 이론은 다음 4가지의 이론에 기초합니다. 자기 통제력은 무한정 존재하지 않는 한정된 에너지 자원이다. 2. 자기 통제력을 사용하면 이 자원은 고갈되게 된다. 3. 자기 통제를 위한 에너지는 다시 보충되지만 그 속도는 고갈되는 속도보다는 느리다. 4. 자기 통제를 위한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마치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듯이 자원의 용량을 확장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돈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건, 서비스 등 다양한 것들을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죠. 돈이 많은 부자라면 사고 싶은 것을 모두 살 수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700조를 돌파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며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고 싶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있어도 고민을 하게 되며 이때 인지적 저항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결국 에너지가 모두 고갈되고 나면 빚을 내서라도 그 물건을 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광고가 우리의 이런 취약한 점을 노립니다. 반복적으로 광고를 송출하고 이를 시청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1에서 22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핫한 시장이었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언론과 뉴스에서는 신고점을 기록한 부동산에 대해 하루 종일 떠들어댔습니다. 이를 본 무주택자들은 불안해졌고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구매를 망설이고 저항하던 이들도 결국 많은 대출을 일으켜 집을 구매했습니다. 자아 고갈 이론은 우리 삶 곳곳에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해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이와 관련 있죠. 술과 담배를 끊고 다이어트, 운동,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자기 통제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지 알았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자기 통제력은 마치 근력과 같아 훈련을 통해 용량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첫째,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해야 합니다. 음식은 자기 통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인내심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여 자기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로는 채소나 견과류 위주로 먹는 것이 좋으며 빵이나 시리얼은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자기 통제력의 유지 시간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충분한 잠을 자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자기 통제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폭식, 폭음을 하는 것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자기 통제력 감소 때문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인내심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운동하기, 아침 챙겨 먹기, 일기 쓰기 등 자신을 위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좋은 습관은 자기 통제의 경험을 반복하게 하여 어떤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을 키운다면 우리는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 올해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매일매일 나의 목표를 상상해보세요. 다음으로, 매일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하루하루 달성해야 할 나의 목표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만큼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통제력을 벗어나는 목표를 세운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또한, 매일 성취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큰 인내가 필요 없이 성취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매일 달성하면 성취감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결국 나의 큰 목표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신년 목표를 세운 후 매일 성취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면 여러분은 모두 실패하지 않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